하이케이터스. 하이크라고 하는 거는 디스, 이거. 근데 라틴어에는 그 성변화가 있으니까 남성은 히크, 여성은 하이크, 중성은 호크 이렇게 이제 다 다른데 그건 여성용이죠, 먼저. 하이케이터스. 그리고 이제 불어로는 에세이 때. 에세이 때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헥사이어티, 헥사이어티 또는 헥시어티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영어 번역이 디스니스예요, 디스니스. 이것임 또는 뭐 이것 성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나는 그냥 이하고 이렇게 줄 긋고 이것 이렇게 가운데 줄을 넣어가지고 구분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 하이케이터스죠. 이 하이케이터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연원을 보면은 일단 히라보의 아토마 있죠. 아토마, 원자 아토마. 히라보의 아토마가 라틴어의 아톰으로 번역되고 또 인디비주얼로 번역되고 이렇게. 마치 그 영어 엔지니어로 음역되기도 하고 기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아토마가 그대로 음역된 것이 아톰. 그 다음에 그게 번역된 것이 인디비두얼이고. 그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하고 에이텀하고는 원래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가 똑같은 하나의 말을 두 개로 번역된 거니까. 뜻은 뭐냐면 인디비두얼, 나눌 수 없는 것, 분할할 수 없는 것. 개체지, 개체. 근데 이제 14세기에 둔스코투스라고, 이름은 둔한 사람인데 둔스라는 게 뭐 약간 우리말로 뭐 정도 되나, 뭐 멍한 둔한 이런 뜻인데 별명은 또 명민한 박사야. 별명은 반대로 명민한 박사야. 중세 철학자들한테 별명, 그때 별명. 토마스 아퀴나스, 천사들 박사 이런 식으로. 이런 별명은 명민한 박사지. 이 사람이 이제 이 용어를 만들었죠. 이 용어를 만든 연유가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 철학에서 개체라고 하는 거는 인식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존재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데 개별자는 인식 대상이 아닌 거지. 그 인간은 인식할 수 있어도 철수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철수는 내가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고 손을 잡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고대 사람들한테 인식이라는 개념은 그거의 어떤 거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질.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인간 본질이 있지. 근데 개체가 본질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 개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지는 거를 뒤에다가 뭐뭐 성자 붙이지, 뭐뭐 성. 인간성. 인간성이라는 이 성이 바로 그 본성이지. 인간의 본성이 인간성인 거지. 근데 우리가 철수성이라고는 안 하지. 이런 말은 없지. 이런 말은 없어. 견성, 개의 본성, 견성은 있어도 뽀삐성이라는 이런 건 없죠.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체 이상의 단위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개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텔리저블하지 않은 존재, 인텔리저블, 가지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보고 듣고 할 수 있어도 적어도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인식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돈 스코투스는 개체, 개인을 하나의 그 인텔리저블한 존재로 생각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체라는 말을 대체해서 그래서 하이케이터스라는 말을 쓴 거죠. this 이것 성 이렇게. 이거는 그 이제 서양 역사적인 흐름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서양 사람들한테 예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신도가 있는지, 신도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에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개인들이 모이면 이게 그냥 교회인지 이거죠. 그리고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는 예민한 문제지.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보편자 실제로냐, 유명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이름, 이게 모였을 적에 이 집합을 부르는 이름도 필요하니까 우리 이 사람 이름 이렇게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명물, 노미널리즘, 중세의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그 보편자 논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치적 맥락을 은근히 깔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깔고 있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바로 그 뒤에 나온 이 돈 스코투스가 하이케이터스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중세의 종말을 이론적으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암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그걸 뭐 노조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암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그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한테 가면 이제 명확하게 이런 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개별자를 개별자로서 인식하지 않고 자꾸 그걸 환원하려고 하는, 뭔가를 자꾸 환원해 이해하려고 하는 흐름은 사실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는데, 사실은 일상 상식에서는 개체가 중심이지. 일상 상식에서 우리가 뭐 고유명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학문적인 맥락으로 들어가면은 지금도 사실은 그런 환원주의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옛날에 환원주의는 그 개별자를 그 위에 있는 보편자로 환원하려고 한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개체를 자꾸만 그 개체 이하로 환원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오히려 거꾸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물론. 유물론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뇌의 결정. 뇌의 결정일 수도 있고 가장 그 전형적인 게 뭐냐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의존주의지. DNA로 가장 전형적인 게 바로 그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바로 그 DNA로 인간을 유전자로 환원하는, 그게 바로 이제 인간 현대판 환원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그 유진이라는 이름이 많지. 유진 오넬, 유진. 유진이 유진, 좋은 유전자는 뜻이야. 유진. 유라는 게 좋다는 뜻이고, 진이 이제 그 유전자. 유단히 유진들이 많아, 미국에는. 본론과 벗어나는 약간은 쌓이는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로마 시대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물론적인 원자론과 기독교가 부딪히잖아. 서로 안 숙이거든. 창조주를 갖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기독교 사상과 이걸 모든 걸 다 원자로도 하나 내버리는 걸 원자로는 완전 서로 양극이잖아. 양극이잖아. 참 재미있는 건 그 똑같은 풍경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원자론의 후예가 바로 2차 도키스 같은 그런 유전자 중심주의라든가 또는 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시냅스 가지고 막 인간 설명하는 이런 거고 이쪽에서는 또 뭐야? 미국의 그 전통 내려오는 그 유대 기독교 근본주의 지금도 여전히 이제 미국을 지배하고 있죠.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사실 이거하고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이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일단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로마에서 있었던 그 구도가 참 흥미롭게도 미국에서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지. 아주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이제 근현대 와서 근현대 넘어가 가지고 이런 개체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한 중요한 몇몇 그 포인트를 짚어본다면은 있어요. 라이프 미츠. 이게 그 상식의 세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세계하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이른바 가지고 고급적인 사회의 세계가 괴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이 라이프리츠 같은 경우 다른 사상에 비해서 이 개체라고 하는 거를 개체의 개체성을 인정한 흔치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과학적, 철학적 또 때에 따라서 예술적 그런 사상들은 우리가 일상으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체성은 진짜 리얼티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리얼티가 있고 그걸로 자꾸만 개체를 환원해서 보려고 하는데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체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지. 그 개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라이프니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모나드지. 근데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런 모나드가 있다. 카이사르의 모나드는 뭐냐면 이 카이사르의 수로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로마에서 태어났다, 뭐 카타고 싸웠다, 뭐 갈리아를 정복했다, 비비코강을 건넜다, 폼페이하고 전쟁을 했다, 클레오파트라고 뭐 사랑에 빠졌다, 원론에서 저기 암살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이도 뭐 많이 있겠지. 중요한 것만 이런 거예요. 이런 수로들이 쫙 이어지는 게 모나드예요. 카이사르의 모나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이 디자인하는 거죠. 신이 디자인.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가 17세기 서양 철학을 양분하죠. 스피노자는 전통적인 이런 디자인 세계관을 거부하고 이 세계 자체가 신적 표현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거기에 저항해서 전통적인 그런 서양의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디자인된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모나드를 말하자면 신이 디자인을 한 거야. 시절 이렇게 그렇게 디자인한 거야. 그 라이프니츠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징검다리고, 그리고 현대에 오면은 개체성을 극복을 하면서도 또 개체라는 거를
무시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개체라는 개념을 실체화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개체를 뭔가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제 생각이 나타나요. 이제 이 대목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이 대목이. 개체라고 하는 거를 실체화하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개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라는 게 어디까지 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 내 몸 요렇게 내 요렇게 요게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의미지. 물리적으로 나는 여기지만 이게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말을 하면 여러분한테 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이 말은 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라는 게 묘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개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실체해버리면은 이게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다른 타자들과의 그 관계와 생성과 이런 거를 부차적인 걸 만들어버리는 거지. 나라는 걸 실체화해버려. 그 나라는 걸 실체화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불교에서는 이게 아집이야, 아집.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는 게 인도 철학의 아트만을 번역한 거예요. 아로 번역한 건데, 이 아트만이 뭐냐면 실체로서의 개체지. 그렇죠? 그거에 집착하는 게 이제 집이지. 그거로. 이것도 반대로 환원주의는 개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위에 뭔가 어떤 걸 다 환원해버리거나, 반대로 또 입자니 뭐니 이런 것도 환원하면은 이 개체의 개체성이 없어버리거든. 근데 우리가 일상 살아갈 적에는 분명히 사람도 그렇고 뭐 강아지도 그렇고 다 분명히 고유명사를 가진 개체란 말이야, 이게 분명히. 그래서 이게 개체를 너무 실체화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환원주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체의 개체성을 부정하거나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그 개체라고 하는 거를 그 조금 더 관계와 그 생성과 이런 거 차원을 거기다 잘 가미해서 사회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세 사람을 짚어보면은 한 사람은 질베르 시몽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몇 번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질베르 시몽동. 이 사람은 대륙성하고 들레지구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디비주얼 이 개체를에서 출발해가지고 개체화, 인디비주에이션. 인디비주에이션이란 말도 있고,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말 쓰더라고. 이렇게. 근데 인디비주얼을 전제하고 그거의 개체화, 변화를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이 인디비주에이션, 이 개체화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서 개체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개념으로 말하면 동일성을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차이 생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타의생성을 먼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바탕 위에서 도인성을 얘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 보다 조금 뒤에 나온 사람이 그 베르나르 스틸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신운동의 후계자 격이에요. 이 사람이 기술 철학 아주 대가인데 데리다한테 배웠지 아마 이 사람 내격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신운동 얘기에서 이 인디비주에이션에서 인디비주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뭔가 인간 중심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이렇게.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주체가 개입을 해서 어떤 마름질을 하는 마름지 알지 마름지 그저 양복 만들 쪽에 이렇게 그 천을 그 자르는 거 이렇게 자르는 게 자르는 서양 사람들 성 중에 왜 테일러잖아 테일러 그 테일러라는 성이 이 마름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테일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데리다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 텍스 바깥은 없다. 텍스트 바깥은 없다. 데리다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저게 이제 많이 오해를 많이 당하는데 그 데리다가 텍스트 바깥은 없다라는 말을 그래 저거는 언어 중심주의다. 언어 중심주의. 결국은 모든 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결국은 언어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언어 중심주의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텍스트라는 이 말은 라틴어의 텍세레에서 텍세레 라틴어의 텍세레 짜다한테 짜다. 그 이제 섬유 같은 거를 텍스타일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데리다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언어 중심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뭐 그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당연한 거지. 관계를 떠난 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이렇게 얽혀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그 관계를 떠나서 무언가가 이렇게 턱 자기 혼자 이렇게 딱 따로 있다. 그런 것은 이게 어디냐 이 사람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용상 들레주가 말하는 내재성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스티글러 얘기로 돌아오면 스티글러는 여전히 신흥동안에는 이렇게 어떤 주체가 어떤 객체를 마름질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런 고전적인 인간 중심주의가 많이 남아있다고 비판해요. 스티글러가. 그 비판이 그 정당한 비판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티글러는 그런 식의 비판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 객체와 주체가
구분이 안 되는 그 주체가 일방향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 같은 걸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더 가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이마 모토가 있지. 기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기술을 만든다. 그 기술이 먼저 기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기술을 만든다. 이 사람 스티글러는 그 왜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그 신유물론 실제론자 얘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스티글러는. 그래서 그 브루노 라띠르라고 있잖아요. 그 브루노 라띠르니 뭐 그 뒤에 나온 지금 한참 활동하는 사람들, 나랑 나이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 그 신유물론자들 얘기하고 이제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지 이 사람은. 실제 또 라티르하고도 뭐 작업했던 것 같고. 정리해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개체를 뭔가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개체를 또 실체하는 것도 아니고 개체의 역할을 인정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개체화라는 그 생성과 그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개체가 그 넥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개체라고 하는 게 똑 떨어진 그런 개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추상적으로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맥락에 따라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맥락에 따라서 그 얘기를 뭐 어떤 생물학적인 이런 삶의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사회 속을 살아가는 한 인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아주 좀 고유하고 내면적인 그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층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느 하나 이름이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 중에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거겠지 이 사람들이. 심홍동은 그 제법 소유가 됐어요 그 사이에. 발돋움이 됐고 원래 이제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웬만한 책이 나왔고 연구소도 한국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스티글러는 아직 아마 없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딜레지 같은 경우도 심홍동을 많이 참조하죠. 심홍동을 많이 참조하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 차이 생성의 바탕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또 그 저번에 얘기했듯이 존재에서 생성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오히려 그 생성을 원리로 하는데 그 생성에서 어떻게 그런 개별자나 인칭이나 보편자나 질서가 나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차이 생성을 위주로 하면서도 개체의 개체성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그 개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들레즈가 바로 그렇게 개체를 딴 데로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실체화하는 것도 아닌 맥락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이제 에세이 때 이거지. 하이케이타스 에세이 때. 그 개체를 불교 같은 경우 불교 같은 경우는 그 개체에 집착하지 마라. 아에 집착하지 마라. 아집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아집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심량 용어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용어예요. 그게. 단순히 야, 너 왜 이렇게 아집이 세냐 이런 뜻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이게. 근데 불교는 그걸 이제 해체하는 거지 이렇게. 아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고
네가 어떤 실체라고 알고 있는 그 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연기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그 인과 연의 흐름 속에서 있는 어떤 매듭일 뿐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걸 해체하고 비우고 그래서 깨닫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스타일인데 이러한 들레지라든가 이제 이쪽하고 연관되는 몇몇 그런 어떤 흐름은 이 흐름하고 좀 달라요, 불교하고. 이거 다르고 들레지 같은 경우는 확장된 개체를 얘기하는 거죠. 확장된 의미에서의 개체. 개체. 그러니까 개체를 실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해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뭐라고 표현이나 딱딱하게 이렇게 된 개체를 훨씬 더 유연하게 이해를 하는 거지. 확장시켜서. 들레지 얘기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기술, 요새의 기술하고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사람 여기 있거나 사람 있거나 이게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나하고 별개지만 실질 내용상으로 이게 이 안경은 그냥 내 몸의 일부거든 사실은. 내 삶,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 바깥에 있는 거지만 뗄 수 있는 거지만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 삶의 차원, 얘는 그냥 내 몸의 일부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의미의 개체, 원래 순수한 의미의 개체에는 이 안경 개념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치. 얘는 나랑 거의 지금 한 몸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내가 개체라고 그럴 적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 벌거벗은 개체가 아니거든. 사실은 이 옷도 인간이 옷을 입는데,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목욕할 때 빼고는 이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야. 옷을 입지 않은 인간이라는 건 상상이 어렵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는 요 개체지만 사실 개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이렇게 이 개체하고 도저히 뗄 수 없는 어떤 맥락들 속에서 개체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사이보그가 발달하면 사이보그가 이게 점점 더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사람들 누군가는 팔이 3개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 이건 징그럽더라고. 처음 보니까 팔이 3개가 가지고 이렇게 그거하고 가끔 뭐 많이 작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보기에도 더. 이미 뭐 구글 안경 같은 건 뭐 여기 막 뜬다며. 떠서 막 디스플레이 같은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보그가 점점 발달하면 이제 더 그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중물적인 예인데, 이건 눈에 보이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 중물적인 예인데, 조금 더 이 생각을 조금 더 추상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조금 더 레벨을 해보면은 이게 개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말의 원래 의미의 개체가 딱 고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관계와 생성 속에서 개체라고 게 계속 확장되고 달라져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 핸드폰이라는 게 기계지만 이 핸드폰이 이게 보통 기계는 아니잖아요. 없으면 뭐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이거 핸드폰 없으면 할 게 없어. 뭐 시간도 안 보이지, 뭐 날짜도 못 보지, 스케줄도 까먹고 잘 확인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내 물리적으로는 바깥에 있지만
사실 이거 거의 나랑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하나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이런 직물적인 기술을 넘어서 사회생활, 타인과의 관계, 언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개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에우클리드 스키학이 무조건 그게 다인 줄 알았다.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에우클리드 스키학은 이만기학의 특별한 경우였던 거지. 알고 봤더니 고전적인 의미에서 개체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런 식의 생성과 관계를 다 빼버린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지. 실제로는 사실 하이케이타스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하이케이타스들을 만들어가는 것. 근데 그것이 블레즈 사회에서 이제 하이케이타스라는 개념이 차지하는 중요한 어떤 측면이죠.